먼저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님의 개회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원장 이창현입니다. 이렇게 다시 꾸벅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이 시대가 연구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전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환 시대, 트랜지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트랜지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환경학자들은 석유 시대로부터 석유 시대 이후로의 변화를 전환 시대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환 시대에 가장 부응하는 가장 멋진 세미나가 오늘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석유 시대를 마감하고 석유 시대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비축기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석유가 유사시에 모자랄 걸 대비해서 5개의 거대한 통을 서울의 저유고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석유 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심벌릭, 상징적인 장소로 변환시켜야 될 필요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미나가 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 석유 비축기지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여러 시민과 학생,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멋진 아이디어를 공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년이 됐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잊혀지고 숨겨져 있었던 마포 석유 비축기지를 서울의 새로운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 시청의 의지에 많은 시민들이 더욱 멋진 아이디어를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희 석유 비축기지 바로 옆에 난지도 쓰레기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장이 10년 전만 해도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러한 산업 쓰레기가 묻혀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으로 서울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노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쓰레기장이 공원이 되는 것처럼 석유 비축기지가 석유 시대의 상징물에서 이제는 변환돼서 새로운 석유 시대 이후를 만드는 상징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은 우리 김인희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 많은 전문가와 서울시 담당자들이 함께 이 마포 석유 비축기지의 새로운 미래 방향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도균 교수님이 마포 석유 비축기지의 미래 모습 중에 하나인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석유 비축기지의 주인이신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잘 이끌어주신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홍익대학교 강준모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환경재단의 이미경 사무총장님. 어디 가셨나요? 네, 거기 계셨나요? 네. 또 홍익대학교의 유현준 교수님, 서울시립대학의 이희정 교수님, 단국대학의 신지훈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런 중요한 뜻깊은 자리에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김기덕 서울시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석유 시대를 넘는 새로운 어떤 신재생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전환을 알리는 빵빠레가 오늘 세미나에서 열립니다. 그런 새로운 빵빠레에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의견을 넣어주시게 되면 더 멋진 석유 비축 기지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이쯤 되면 마포 석유 비축 기지에 이름까지 지어져서 시민과 함께 론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인희 박사님께서 마포 석유 비축 기지에 대한 시민의 전문가 의견 그리고 활용 방안에 관한 주제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입니다. 우선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제 그 계획 문화가 이번 석유 비축 기지로 인해서 아주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 경과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 난지도 일대 보시면 여기 이제 석유 비축 기지입니다. 그 주변에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게 이제 큰 생터 공간으로 또 DMC가 첨단 산업단지로 앞에는 또 한강 또 월드컵 공원 해서 석유 비축 기지 외에 나머지 지역들이 지난 한 10년, 20년간 아주 뭐 천지개벽할 정도로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석유 비축 기지만 한 지난 13년간 이야기만 돼 있었고 아직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결정하자는 것이 큰 배경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적 우선은 이제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과 같이 새로운 장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큰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석유 탱크 5개 주차장 부지를 통합해서 이 전체에 대한 계획 구상안을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계획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 석유 비축 기지만의 특성이 강조된 장소성,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수립 과정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민과 같이 하는데 뭐 토론도 좋지만 아이디어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이것을 또 녹여서 계획안에 작성하는 그래서 크게 아이디어 공모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해석하는 포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작품들을 방향과 원칙에 따른 구상을 같이 하고 여기에 따라서 설계 지침을 구체화하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지침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현상 설계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전문가도 어렵고 시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계략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는 크게 입지적인 여건, 이것들은 뭐 현황적인 객관적인 자료니까 이걸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사례들을 좀 조사해서 성격들을 미리 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상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 친환경 생태, 첨단 산업 또 대규모 메가 이벤트, 서울을 대표 또는 뭐 국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석유 비축 기지 주변에 작게는 마포구, 크게는 서울 서부권 또 서남권에 걸쳐서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석유 비축 기지 2000년 이후에 약 13년간 임시시설로 주차장하고 뭐 그 외 나머지 임시 창고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5개의 탱크가 아마 이제 이 지역의 핵심 같습니다. 서로 다양한 다른 규모의 다른 높이의 탱크들이 5개가 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한번 뭐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저희도 분석하면서 의외였는데 환경, 여가, 그 다음에 문화 이벤트 이러한 그 특성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글로벌한 큰 세계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위상, 지역, 동네 차원까지 이 지역의 석유 비축 기지를 주변으로 이런 다양한 시설과 행태와 문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뭐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산업 유사 사례 또는 산업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군사시설, 사실 석유 비축 기지가 이제 군사시설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그걸 쭉 봤더니 최근에 주로 전시, 공연, 판매, 체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현황하고 대상지 잠재력이나 유사 사례를 한번 보니까 크게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좀 한번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제, 환경 재생을 주제로 해서 미래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 그 다음에 이것을 시민과 같이 만들자는 것이 큰 기본 방향이고, 석유 탱크에 대한 장소적인 가치, 또 주차장 부지, 석유 탱크와 연계된 조화된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큰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시민하고 전문가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하나로 나가도 되지만 아주 쉽게 일반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요거는 뭐 한 A4 용지 한 2장 정도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또 병행해서 전문가, 또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해서 학생 전문가 아이디어, 여기는 한 10장 정도 내외를 해서 뭐 그림까지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아이디어 공모의 큰 심사 기준, 창의성, 또 시민을 위한 공공성, 어느 정도는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 따라서 실현성, 세 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 전에 큰 사전에 공개 포럼 많이 알려드리고요. 현장 설명회도 했습니다. 현장 설명회 뭐 재밌는 것이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이 현장 설명 한 30분을 보러 오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했더니 다양한 연령대 한 267건이 접수됐고요. 국제 학생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한 354건, 그 외에 이제 SNS라든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많은 감심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결과입니다. 뭐 시민 아이디어를 쭉 한번 그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시민들은 전시, 공연 체험 시설로 조성하자는 것이 큰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예상 가능하지만 시민들이 제시한 거고, 이것을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 중에서도 역시 이제 환경 생태 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강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전시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친환경에 대한 얘기, 미디어, 사람과 연결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시민들의 소원을 취합하는 뭐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학교로 만들자는 그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체험에 관한 아이디어, 뭐 마표, 놀이, 스케이트, 인라인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반 파닝이나 도시농업 이런 부분들도 뭐 최근에 추세라서 그런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것이 이제 아까 일부에 발표하셨던 마포 어반 싱크탱크 해서 5개 탱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여전히 뭐 학생 전문가들하고 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활용 방안은 문화예술, 전시체험, 환경생태에 관한 전시체험, 그 다음에 이제 공연 해서 조금 시민 아이디어보다는 구체화는 됐습니다. 구체화는 됐지만 큰 방향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역시 전시에서도 환경생태,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오히려 문화예술을 좀 많이 강조한 부분들이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시 공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문적으로 뭐 전시라든지 공연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통에 대한 그 특성을 살린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공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수작 아까 발표하셨던 부분입니다. 뭐 문화 공간을 좀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최우수작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장 부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하지만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는 주차장 역시 뭐 환경 생태 여가 해서 공원,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수상작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주제와 방향은 환경 생태를 주제해서 자연에 주목하고 석유 탱크를 자연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시민에게 열린 공간, 주차장과 통합해서 하는 공원, 상암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시를 해준 것 같고요. 전문가 아이디어 수상작들을 보면 뭐 환경문화 주제의 전시, 공연, 예술문화, 도시농업 또는 첨단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탱크에 있어서는 고유 특성의 높은 가치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울림, 빛, 어두움, 원형 구조 이런 석유 탱크의 고유한 특성을 좀 강조하는 것들이 큰 아이디어였습니다. 주차장 역시 석유 탱크와 연계하는 그 통합적인 공간, 그 다음에 탱크 간의 연결,
모든 작품들에서 대부분 이렇게 연계를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입시 특성,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대상지에 대한 활용 방향, 이거는 뭐 어쨌든 석유 탱크 주차장 부지를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원화, 석유 탱크가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좀 주차장 부지를 강조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그 핵심인 탱크 부분입니다. 탱크는 원형 유지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존, 그리고 일부 외피를 좀 개조하거나 추가를 해서 좀 변형하는 형태들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는 아주 옹벽과 연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의 탱크 연계 방안, 아주 적극적으로 뭐 입체적으로 지하를 통해서 연계하는 것도 있고 소극적으로 아주 자연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연결하는 그런 다양한 연계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들도 뭐 경사, 이게 이제 아주 급한 경사지이기 때문에 급한 경사 지형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큰 아이디어였고, 일부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지형에 대한 조성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탱크 연계 부지, 뭐 이거는 뭐 큰 틀에서 하나의 그 전시 문화시설 또는 공원 뭐 이런 것들을 큰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이 안들을 한번 모아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까 했는데 이제 시민아이고 종합해보면 어쨌든 환경재생을 주제로 한 시민의 장소라는 큰 틀에서 환경, 융복합, 소통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거점, 또 미래지향적인 융복합 문화공간, 시민과 함께하는 진화하는 장소, 이것들이 큰 그 키워드였고 좀 공통된 그런 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도입 기능들도 있는 제안들을 가지고 한번 정치했습니다. 전시 체험, 정보 집약 교류, 공연 강연, 커뮤니티 시설, 야외 시설 해서 뭐 체험과 문화로 해서 세부 시설에 대한 예시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 아이디어 공모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다음에 설계 지침을 할 때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제대로 된 설계 지침을 만들 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냥 대강 잡았던 시민의 공간, 장소적인 특성, 환경 재생의 가치, 이것들을 아이디어를 한번 반영해 보면 조금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공간으로 전시 체험에 대한 오픈 플랫폼, 정보 집약하는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아카이브, 공연, 강연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장소적인 특성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일한 공간, 또 세계의 유일한 공간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탱크의 원형 유지, 그 다음에 5개 탱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대표적인 탱크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탱크 내부 또 5개 탱크, 그 다음 외부에서 연결하는 연결성, 이거 편리하고 독특하게 입체적인 설계를 해서 연결을 하자는 것들도 큰 강조점이고, 자연환경 지형 최대로 활용하자는 장소적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들어왔습니다. 환경과 재생에 대한 가치, 융복합이라는 것들로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산업시대 유산을 이제 환경체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많은 아이디어였고요. 그 외에도 좀 인문학적 가치,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창조문화에 대한 얘기들, 또 이거를 그 경직된 공간보다는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하고 유연하고 가변적인 실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민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좀 작업을 할 것이고, 이 작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자들과 또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정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좀 구체화될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설계 지침을 할 때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가용지에 대한 부분, 또 여건, 계획 원칙들, 필수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다듬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지난 5월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위한 공개 토론회, 그다음에 이제 시민 공모, 학생 공모,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지금 이제 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달간 정도 설계 지침,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설계한 공모를 위한 지침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침을 가지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실시 설계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시도일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발이고 이것은 서울시만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시민과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과정으로 모든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해나갈 계획이고 또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석유비축기지 추진 경과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복합문화공간 운영세력 시사점을 발표하게 된 정도균입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어려운 그 숙제를 오늘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음 단계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아이디어 공모를 다 취합해서 실질적인 구축을 위한, 현상 공모를 위한 지침,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사실 또 오늘 주요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석유비축기지가 갖고 있는 석유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는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도시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도시가 죽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급박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적인 어떤 중심주로 번성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가져야 되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즉 복합문화 공간, 그리고 시에서 만들어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복합문화 공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과 운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시민이 진짜로 계속 참여를 해주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부분의 출발들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그곳을 사용하는 유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위한 장소적인 특징들을 좀 오늘 먼저 조금은 편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문화 공간의 공간적인 지향점을 저희가 최근에 그 공간 마케터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제3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즉 제1의 공간이 생존의 공간이었고 제2의 공간이 경제활동이라면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경험의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찾는다. 거기에는 크게 4가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드마크, 즉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편안해야 됩니다. 즉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공간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감성, 그러니까 이 곳만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즐길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현재 있는 복합문화 공간들을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빌바오 같은 장소는 저 하나로 사실 도시가 살아난 사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랜드마크가 있지만 서울에 앞서도 그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곳이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몰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쇼핑몰에서 편하게 쉬는 것처럼 편안한 감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접근성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즐기고 앞서 말씀드린 그 안에서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함께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가운데 사실 이러한 복합문화 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만이 가진 특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칫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다 짬뽕을 할 경우에는 사실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특징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컨셉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꼭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컨셉은 형태적인, 디자인적인 것에서도 출발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컨셉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가진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가 코어 트랙션, 꾸준히 즐길 거리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즐길 거리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즐기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밀레니엄 파크 같은 경우에는 파크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이 보여진다는 굉장히 작은 요소 하나만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자가 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가져야 되는 특징들이 결국은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방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곳에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고 편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이곳만이 가진 장소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즐길 거리를 가진 장소로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오늘 미션을 주셨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현실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조금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좀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시사점을 찾아서 오늘 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이 창의적인 어떤 공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의 특성의 가장 큰 틀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찾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편안하고 친숙한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안에 일상적이지 않은 새로움이 덧붙여지는, 즉 일상적인 새로움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공간은 한 번 정도는 찾으시지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생활의 공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 구성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앞서 서두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발제를 드렸지만 결국 융합과 소통이라고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성인도 공원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역시 기존의 정수시설, 과거의 산업유산과 같은 새로운 시설들을 생태공원화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위치적인 것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것이 시민들이 참여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산업유산을 재활용하고 이것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돼서 시민들에게 돌아간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또 다른 유사 사례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천에 있는 아트 플랫폼입니다. 일본 우선 주식회사의 물류창고를 지금 아티스트들에게 개방하고 문화공간화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저희가 시사점을 좀 둬야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즉, 굉장히 가보시면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 느낌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공간인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져야 되는 현실적인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간을 창작 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들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컨셉철하게 이미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인천의 행사들과 결합해가지고 장소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좀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성입니다. 즉 아티스트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저가로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와핑 프로젝트도 역시 2000년도에 만들어진 런던의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발전기 용물 공급 공장을 이제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만 이 공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시설 외에도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그리고 굉장히 작은 공방과 같은 판매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시 예산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아니라 자체적인 운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서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앞서 말씀드리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누구라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이 가까운 지역 주민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도 배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융합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도 이 실질적인 그 마포규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8%가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든지 지원들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테이트 모던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규모와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비교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세계적인 규모의 현대미술관으로 변모를 했고요. 사실 뭐 예산 자체도 저희보단 10배 이상이 들었고 운영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곳은 이제 테이트 재단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재단 혹은 어떤 운영체제에 의해서 수익이 들어오고 그것이 새로운 프로그램들, 새로운 전시, 새로운 컨텐츠를 수급하는 어떤 순환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곳이 점점 쇠락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반드시 좀 염두해서 이번 프로그램 운영 기획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점점 입장객 수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입장객 수가 증가하니까 주변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에서의 세수가 확대되니까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출발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저희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쿠리치바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이거는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캐릭터를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쇄한 채색 장터를 오페라하우스로 전환하면서 출발해서 전 도시를 친환경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관주도, 시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담보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운영이라는 측면을 실질적인 월 단위의 수익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또 다른 시사점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전체적인 발전 내용의 이슈는 지속적인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지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수익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라빌레트 공원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희가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살장을 정육점화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던 이 사업은 규모 자체가 저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1조가 넘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맞는지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1년 연간 운영비가 2천억입니다. 저희의 설립 예산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거의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가 꼭 좋은 사례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건축의 가장 유명한 컴피티션이었고 그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새 시대를 연 어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시작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까지도 가지지만 저희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사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발티가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 용물을 공급 공장을 갤러리, 레스토랑, 음악관, 랜드마크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저희보다는 물론 역시 또 규모는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자체 수익 외에 복권 기금이라든지 예술 후원회 같은 활동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 발티가트 센터 자체를 유지하는 시민 참여적인 재단들, 모금 활동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술관을 실제로는 무료 관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형태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사례는 디스틸러리 지구라고 부르는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는 사례입니다. 양조장을 복합문화 상업단지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역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좋은 사례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참여형 축제입니다.
즉 시민들이 꾸준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운영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비용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면서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이 운영의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과의 소통, 커뮤니티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 저희가 그 해외 사례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경향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미술관 혹은 뭐 전시장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상점, 일상적인 삶의 공간들, 휴식 공간 여러 가지들이 융합하고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두 번째, 공공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전시관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설립 예산보다 운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시민 참여에 의한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적인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운영 및 프로그램은 융합되고 시민 커뮤니티와 공공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이 보석유 기지도 성공적인 지속 가능한 운영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당연히 이곳은 방문하고 싶고 오면 편안하고 지역 주민도 외부인도 그러면서 왔을 때는 기억에 남아서 또 오고 싶고 이것이 지속적인 즐길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나와야 되는데요. 예술문화 공간이 단순히 예술문화 공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과 일상적인 삶의 공간, 확장된 방문객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융합,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고 시민 커뮤니티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운영 방식이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다 들었고요. 지금 이제 다음 토론 세션 준비를 위해서 단상 정리를 한 후에 바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작할까요? 네, 그럼 네. 마지막 세션인 토론 세션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교수 강진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방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그 마포 석유 비축 기지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시민 전문가 공개 토론회는 그 서울시가 이 마포 기지를 새로운 명소이자 그다음에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고자 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 밖에서 보신 것 같이 국내외 그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오늘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그 시민 및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게 첫 단계고 계속 그 의견을 접목시켜서 설계 공모와 가이드라인을 만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과 공감되는 그러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자께서 김인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께서는 이 마포 석유 비축기지의 배경과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정덕윤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님께서는 공공공간들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이용되고 있는 국내외 재미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시간이 50분으로 잡혀 있어서 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토론자분들한테 얘기할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토론해 주실 순서대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김기덕 서울특별시 시의원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준 홍익대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국대학교 신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50분이다 보니까는 제가 일단 토론자분들한테는 각각 한 6분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토론이 끝나신 다음에는 토론자 중에서 또 보충을 하고 싶으신 분에 대해서 또 시간을 조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신 두 분한테 또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또 없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먼저 보면 이 석유기지가 마포에 위치하다 보니까는 마포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신 김기덕 시의원님께 뭐 6분에서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좀 편히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너무 많이 끌지 마시고요. 그럼 먼저 김기덕 의원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덕입니다. 저는 마포에 많이 살고 있고 또 석유 비축기지 인근에서 제가 재선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마포 구민의 석유 비축기지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앞으로 방향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이 부지의 특성이나 또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공모를 했던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서울 시민이나 우리 마포 구민이 바라고 있는 부분과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시 정책 중에 잘된 정책도 있지만 실패한 정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빛 둥둥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실패한 정책인데요. 그 실패한 정책들의 공통점이 최초의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만을 수렴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첫째는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저는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석유 비축 기지는 역사적 특성이나 그 비축 기지의 특성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지금 공모를 한 부분에 의견이 저도 전대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전체 그림을 보면서 또 그 지역의 천혜의 그 환경 요소를 보면서는 조금 방향을 큰 방향을 달리하라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방향을 다시 좀 그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유 비축기지 자리가 3만 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10,000평입니다. 그 10,000평의 주차장 부지하고 석유 비축 탱크 자리하고를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공모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문화 공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큰 틀의 문화 공연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 문화 쪽으로 방향이 흘렀더라고요. 서울에는 잘 아시다시피 내놓을 만한 문화 공연 단지가 없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명품 도시를 가보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그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와 공유를 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강남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산자락이 너무나 좋습니다. 강북에는 유일하게 음악당 구실을 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지자체에서 조그만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무엇을 하나 내놓으라는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그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천혜의 위치를 가진 이 석유 비축기지의 10,000평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에게 문화 공연장으로 돌려줘야 된다. 저는 이걸 엄청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그런 좋은 여건과 시설을 갖출 만한 곳이 서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땅이 팔리고 서울시에서 소유한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패널로 나오면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곳을 한류 문화, 요즘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원래 계획했던 허브 문화 허브 단지 조성을 DMC와 함께 띠를 형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설계 지침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저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석유 뷰직까지가 이전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4번에 걸쳐서 그 시설의 활용도를 변경을 합니다. 처음에 꿈의 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방안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MC 영상문화 허브단지 조성안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되었던 그 허브단지 이거야말로 서울 시민이 원하고 마포 구민이 원하고 한 정말 그 잘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은요. 부지가 10,000평에다가 지상 8층, 지하 3층의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또 애니메이션, 각종 창작 전시장 등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2,244억 원의 필요 예산을 조달을 해서 3년여간에 걸쳐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무산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무산이 된 배경에는 여기도 공무원이 계십니다만은 그 사업이 좀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민자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민자 사업이 요즘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계획이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서 실종될 위기로 가면서 이제 석유 뷰직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모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왜 거기가 그러면은 정말로 문화 공연 허브 단지 조성이 돼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너무 시간이 짧아서 드리고자 합니다. 매봉산이 뒤에 있어서 천혜의 그 환경을 첫째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이 마포 월드컵 경기장을 하루에 수백 명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월드컵 공원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6호선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YTN, MBC, SBS, 동아, 조선, 중앙일보 언론사들이 다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DMC의 기능을 이제 완전하게 갖추는 때에 DMC가 뭡니까? 바로 이것도 그와 띠를 같이 형성시켜줘야 될 공간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죠. 벌써 됐습니까? 이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이곳이 이런 지리적 그 환경 요건을 갖춘 서울시의 유일한 곳으로서 명소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덕 의원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미경 사무총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경재단의 이미경입니다. 오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오늘 이런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렸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이디어 공모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그 시민 공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었나? 좀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뭐라 그럴까 시민 참여라는 것을 표방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시민 참여형이 되려면은 좀 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하든가 하여간 좀 기간을 좀 늘리든가 이게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때 참여한 숫자도 하여간 좀 역치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은 아이디어랄 만한 게 없는 그냥 상식의 수렴 정도가 아닐까? 조금 진행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괴로우시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은 뭐였냐면은 이런 창조적인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변화의 하여간 좋은 사례가 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누가 과연 최초로 그런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걸 추진하였나, 누구 돈으로, 누가 책임지면서 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시민 공모라는 형식으로 열어놨지만 적정 수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의 방식으로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그것이 아주 어떤 뭐라 그럴까 양질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좀 혁신적인 것들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박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 컨설턴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찬성하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당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과연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창조적이면서 어떤 혁신적인 그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프로세스로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빌바오라든지 일본의 뭐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가지라도 하다못해 에펠탑이라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 못했던 그 미치광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적으로 실용적으로 수용이 돼서 그 지난한 설득 과정 끝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남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그 창조적인 사례가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누가 결정하고 돈은 누가 냈으며 그런 그 의사결정의 그 프로세스를 좀 벤치마킹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마포 상암동 석유 비축기지가 이게 재창조 사업이 과연 지금 현재 누가 최종 결정권자고 누가 이거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것도 이제 외부 건축가라든가 해외에 이제 공모를 할 텐데 그때 정확하게 공모의 디렉션을 누가 줄 건가?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이미경 총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은 그 유현진 교수님께서 토론. 예. 아까 소개시켜 드린 순서대로. 예, 저는 아무 얘기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하셔야죠. 일단은 뭐 앞에서 두 분이 다 각자 좋은 의견들을 다 피력을 하신 것 같고요. 일면 공감도 하고 일면으로는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로 개발하자고 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리자고 하는 거 말씀하셨던 시 의원님 의견에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 마포 서울 기지 자체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탱크의 사이즈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큰 공연장이 들어가기 좀 힘들고요. 말씀하신 큰 공연장을 만들려면은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 큰 건물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은 거기에 있는 탱크하고는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것 같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자산이 산업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석유 탱크는 많이 또 빛이 바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그 계획안은 오히려 좀 다른 옆에 사이트인 난지도 같은 데다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에펠탑 같은 것들이 지어지려면은 어떤 독창적인 한 사람의 어떤 비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지금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또 짬뽕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위험한 생각, 그 프로세스 자체가 뭐 지금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도 좋겠지만은 최종의 순간에 가서는 강력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비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적은 숫자가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국제 현상 설계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참여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쭉 보면은 제가 여지껏 나갔던 현상 설계에서 제일 많은 아이디어 현상 설계 냈던 사람들이 한 1000팀 정도 냈었습니다. 1024팀 정도 냈던 거가 가장 컸고요.
그거는 보통 애뉴얼리 열리는 현상설계였는데 그거는 역사와 전통이 많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보통 그 현상설계도 한 600팀 정도 내면 되게 많이 내는 거고요. 프라하의 국립도서관 같은 그런 대형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한 700팀 정도 내면 되게 많이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했던 이 현상설계가 350팀 정도가 낸 걸로 보는데 그 정도면은 아이디어 현상 공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규모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내시기에는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보면은 시민분들은 비전공자시기 때문에 주로 글로 표현을 하시고 좀 약간 유치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건축 전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내는 의견에 많이 눈이 가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의견이 다소 약간은 그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본 컴피티션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사이트라면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제가 아는 많은 건축가분들도 본 게임에서 뛰기 위해서 오픈 게임에 자기 아이디어를 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지 않은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현상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낼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은 앞에 주제 발표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건축가들이 이 사이트를 바라봤을 때 물론 김기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쇠로 만들어진 그 탱크라는 것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되게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그런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리고 존중할 수 있는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가 여지껏 봤던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벤치마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벤치마크하면 결국에는 있었던 것 또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공부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추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테니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이희정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의견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여기가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창업광장을 또 뭐 공모하고 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랬었었고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것도 풀어나갈 때 마찬가지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서 발제해 주신 부분에서도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이제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 기반이나 창조 계급 또 창조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점점 우리 주변에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논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도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실험의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기대와 또 굉장한 우려가 역시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결국은 굉장한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그동안은 버려지고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에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재정적인 투여를 통해서 지자체의 기회와 어떤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아마 그 지역에서의 기대감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이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려와 관련해서는 뭐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개발되었을 때 상당히 좀 전시적이고 일회성적인 형태로 끝나버리고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비용은 누가 되고 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실패 사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지 않겠느냐. 어떠냐면 그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몇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포함을 해서 하늘공원이라든지 굉장히 서울에서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또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또 여기가 당연리 발전소를 포함을 해서 홍대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마포라든지 신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서울의 웨스트엔드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런 잠재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 지역에서 어떠한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제 그 모습을 보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분명히 그 미래의 어떤 발전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예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연 서울시가 여기에다가 2천억을 투여할 수 있는지 또는 1조로 가까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지역이 그만한 서울에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는지 또는 서울이 그런 창조도시나 새로운 어떤 랜드마크와 문화적인 공간의 어떤 명소를 만들어낼 만큼 절박한 어떤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아직은 뭔가 그런 부분에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어떤 지역성이 약하다든지 또는 공간적인 어떤 가치와 잠재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터내셔널 하지도 못하고 또는 우리 국내에서조차도 인지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아마 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실험하고 시도하고 또 새롭게 보여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상황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사회, 또 창조산업, 창조계급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면이 실패와 도전과 실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공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정적이고 한번 만들어지면은 영원한 불변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의 내용도 너무 고정시설 위주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청학광장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시설적이고 건축적인 부분에 대한 공무안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정작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잔디 광장으로 됐던 것처럼 사실은 이 지역도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인 니즈와 또 문화적인 부분들이 담길 수 있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가변적인 공간의 특성을 가지면서 실험적인 실패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담길 수 있을 때 사실은 창조사회로 가는 우리의 가능성과 사회적인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좀 그런 기대를 해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 검토되는 방향과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앞서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처럼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누군가가 굉장한 투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결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투자와 운영비를 감내할 수 있는 서울시의 역량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열려있는 형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 신지훈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 신지훈입니다. 사실 마포 석유 비축기지와 같은 산업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처럼 복합문화 공간을 만든다든가
또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 기존의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좀 재생, 이제 좀 더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이 된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고 오늘도 많은 사례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근데 과연 이 산업시설, 이제 근대화의 산물인 이 산업시설이 도시의 이미지나 트렌드는 분명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없애고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 것이냐.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거 하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발표를 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전 지구적 차원의 어떤 트렌드, 유행, 뭐 이런 것이냐. 어디에서 우리가 좀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느냐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은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 또 관련 분야에서는 산업시설의 유사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 부여, 의미 부여,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간 있었던 이제 도시가 이제 많이 이제 침체되기도 했던 뭐 독일이나 유럽 사례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나 방향들은 좀 같이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에 좀 의뢰를 받으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내용들도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많이 발표를 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다른 개념에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좀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옆으로 세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길지 않습니다. 뭐 조금 좀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 석유 비축기지 새로운 장소 조성을 위한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 및 국제 학생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된 출품작과 수상작도 매우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각각의 작품들이 매우 의미가 있고 특히 시민 아이디어는 사실 전문가 못지 않을 수도 있고 전문가와 거의 같은 수준의 어떤 다양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관련 분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석유 비축 기지와 같은 산업시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 사례들은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도시의 변화, 도시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 환경에 대한 관심, 도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과거 근대화의 산물인 산업시설은 도시 재생 및 관리, 창조 도시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변화를 모색해왔으며 다양한 용도의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됨으로써 도시 이미지의 개선, 새로운 차원의 도시문화 창조에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번 마포 석유 비축 기지와 관련해서 이 주제하에 펼쳐진 공모전과 주제 발표에 관해 이루어지는 지금 종합 토론에서는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나 또는 발제자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출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또는 이 방향성, 기본 방향 등은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들과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관련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고민이 해야 될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 하나는 바로 실천 또는 실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이제 또 다른 개념에 지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성공적인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한 번씩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제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실험 정신입니다. 즉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의 역할은 마포 석유 비축 기지가 향후 서울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창조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즉 현 추세, 트렌드처럼 따라가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장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실험은 여러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시 조경, 건축 또는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과 기술의 발전들이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공간 환경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각종 디자인과 첨단 건설 기술 등의 실험의 장이 바로 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마포석유 비축기지에 남아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과 또 거대 구조물을 다루는 건설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 시공 기술 등이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미래의 어떤 디자인과 기술을 찾고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이 기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 IT나 각종 첨단 기술들이 통합되는 그런 과정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 실험입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외국의 이 성공 사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복합 용도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복합 용도의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각종 제도적인 틀은 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들입니다. 이 마포석유 비축기지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용도의 실험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지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민 참여라고 하면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아주 단편적인 그런 시도에 그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것처럼 시민 참여 문화가 지속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시도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우리 이 마포석유 비축기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 정신이 마포석유 비축기지가 서울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고민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점이 오늘의 어떤 이 세미나와 같은 내용이 될 것이고요. 우리 마포의 석유 비축기지를 바라보자는 것이 저의 큰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의 자장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을 지키는 건데 오늘 시간이 한데 뭐 제가 또 말을 안 하길 잘했습니다. 신지훈 교수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하여튼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시간을 해가지고 죄송하고 김인혜 박사님께서는 다음에 또 한번 자리를 우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처음에 약속했듯이 우리 그 김기덕 위원님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교수님들 말씀도 제가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저 지역 시의원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저걸 한번 만들었으면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제발 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체 서울시 그림을 보면서 서울시의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위치와 여건을 갖춘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산업화 유물인 석유 비축기지와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과연 어울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안 안대로 그 석유 비축기지를 그 무슨 자연학습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내지는 그 박물관 그리고 이 주차장 만여평은 뭐 가족공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나중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마포의 현실은 마포 사람이 잘합니다.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양 서울시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안들이 있습니다. 그 안을 계획할 때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문화허브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 재무적 이유 때문에 약간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24조입니다.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이 있다라면은 2천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상. 또 그럴 만한 투자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 뭐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모자 쓰고 앞에다가 마스크하고 매일 운동만 합니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할 거 없이 운동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서울 서부권에 이런 문화 공연,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 제공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한류 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 공연 단지 하나가 서울시에 없다는 것은 수도 서울의 창피한 일입니다. 고향이나 이런 경기도 일원 다른 데서 그 공연 단지를 유치하려고 지금 이 정부에 엄청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그곳에 그러한 장으로서 그 한류 문화 정착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석유 비치까지 3만 평은 지금 전문가님들이나 공모한 대로 그 참 좋은 안들 많아요. 그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0,000평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명소로서, 지역 특성의 명소로서 서울시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주제 발표해 주신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마무리는 김인혜 박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정 교수님 좀 아쉬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뭐 사실 연구진으로 저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어떤 완성형의 공간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점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아까도 저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이 융합이라는 키워드의 또 다른 모습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적용 가능성과 변화를 염두에 둔 시작점으로서 이곳이 좀 역할을 한다면, 뭐 향후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시설들의 어떤 전례가 되지 않을까 좀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 자, 김인혜 박사님 좀 어떻게 총정리를 좀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 김기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번 보니까 4번 정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바뀔지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특정한 뭐 변화라든지 바뀌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중점을 둔 부분은 그림이나 형태가나 방안이 아니고 기능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계획 과정들을 공감대라든지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설계해 보자. 그리고 처음이니까 뭐 당연히 시민 참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첫발에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처음에 시도하는 것으로 사실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대단한 석유 비치기지의 그 기능을 또는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설계 지침을 어떻게 잘 만드냐가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본 게임은 이제 설계 경기가 이제 본 게임 나오는데 설계 경기 때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분들이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설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럼 그때 되면 아마 이병임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그분들이 낼 것 같고 저희들은 하여튼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 그것이 아주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계속 또 뭐 노력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뭐 말씀드렸지만 한 달, 2달 설계 지침까지 여전히 중요한 의견들은 계속 저희들이 취합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하도록 하겠고요. 김기덕 의원님 처음부터 참가하셨는데 사실은 문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것들도 다 반영되는데 이제
설계 경기 때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또 전문가들이 결정하실 것 같으니까 큰 틀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 보면 뭐 지금 다 말씀 나오시는 게 이제 시민의 의견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김 박사님이 설계 공모안 나오기 전에 한번 또 우리 특히 이미경 의원님하고 김기덕 의원님 좀 모시고요. 나중에 또 국제공모안 채택됐을 때 또 해서 마지막 시민에 대한 의견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서 조금 일찍 끝났는데 혹시 방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의견이 있으면 뭐 잠깐 간단히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하고 소속을 밝히고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좀 갖다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 플랜시 건축의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켰어요? 여보세요? 예. 플랜시 건축의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디어 컴피티션을 지금 개최를 해서 이제 오늘 토론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근데 죄송한데요. 위에 음악 소리하고 그게 약해가지고 전혀 안 좀 들리는데.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컴피티션 이제 설계 지침을 이제 만드는 것이 잘 만들어서 건축가들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설계에만 신경을 써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그 아이디어 공모전은 서울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이거를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식의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또 한 분 또 질문하신 분 하실 분 있나요? 마지막으로? 뭐 그러면 없으신 것 같고 그 답변에 대해서 뭐 김인혜 박사님이 잠깐 뭐 해주시죠. 그럼 김인혜 박사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우리 토론회는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스텝은 우선 오늘 나온 얘기하고 아이디어 공모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연구진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이제 관련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민하고 전문가의 그 당선된 분들을 모시고 한번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들을 설계 지침으로 넘어가는데 좀 공개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선된 부분들을 담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사전 준비 과정을 앞으로 한 달 정도 거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런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상자들하고는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